네, 보시죠. 입체 도형의 부피와 건널비. 건널비와 부피가 아니라 부피와 건널비네. 네, 보실게요. 있잖아, 얘들아. 이 건널비라고 하는 것은 포장지의 넓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부피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포장지의 넓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입체 도형을 선물 포장을 할 거예요. 우리 선물 포장의 목적이 뭐예요? 감싸려고요. 그죠? 감추려고죠? 그러면 입체 도형의 건널비라고 하는 것은 입체 도형을 선물 포장할 거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입체 도형의 모습이 드러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모든 면을 입체 도형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면을 포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단원에서 다루는 입체 도형의 종류는 뭐냐면 각기둥, 각불, 원기둥, 원뿔, 구라고 하는 요 5종류의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가지고 공부를 해 볼 거예요. 그럼 건널비랑 부피 공식이 있을까 없을까? 공식이 있겠죠. 그걸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럼 공식을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외워죠. 외워야죠.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둥의 건널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의 건널비, 이제 S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둥과 원기둥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럼 이제 건널비라고 하는 것이 포장지의 넓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럼 첫 번째로 사각기둥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사각기둥. 원래 N각기둥이라고 하는데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각기둥의 건널비를 얘기해 봅시다. 그럼 얘들아, 이 건널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포장지의 넓이라고 그랬어. 포장지의 넓이니까 여기 면적, 여기 면적, 여기 면적 모든 면을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붙여주셔야 돼요. 포장지를. 그럼 얘는 다른 말로 뭐냐면 6개 면적을 다 구해서 더해줘야 된다라는 상황인데, 그래서 얘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전개도를 그려보시면 됩니다. 얘들아, 전개도를 그려서 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면이 이루어져 있는 사각기둥이잖아요. 이 모든 면적에 뭘 구한다? 넓이를 구해서 더하면 그것이 건널비더라. 뭐 책에는 건널비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밑면의 넓이 2개, 옆면의 넓이를 계산하면 된다. 그럼 밑넓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부분이겠죠, 그죠? 요 부분이 위아래 똑같이 합동이면서 평행한 2개의 도형이 있으니까 밑넓이를 2개 구하시고, 옆면의 넓이는 따로따로 다 구하지 마시고, 이 지금 초록색으로 선생님이 칠하고 있는 게 밑면의 둘레란 말이죠. 그죠? 밑면의 둘레에다가 요 높이만큼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으로 옆면의 넓이를 체크해도 된다. 여기가 바로 높이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게 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원기둥의 건널비를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원기둥도 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위아래 면이 모두 평행하면서 합동인 원의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지? 원기둥이니까. 그 원기둥의 건널비라고 하는 것도 포장지의 넓이기 때문에 밑넓이가 위아래 똑같이 놓여져 있어요. 대신 여기서 말하는 밑넓이는 원의 넓이니까 파이 r제곱을 기억하셔야 돼요. 원의 반지름. r을 확인하여서 파이 r제곱이 2개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옆 넓이를 이제 구할 건데 그럼 얘 또한 마찬가지야.
전개도를 하나 그려볼게. 원기둥이니까 전개도를 하나 그려보면 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밑넓이 2개. 그럼 얘들아, 밑넓이 원은 파이 r제곱으로 계산하는 거 선생님이 계속 강조해요. 그죠? 파이 r제곱이 2개 있어요. 그럼 이제 옆넓이가 궁금한데 옆넓이가 여기 아니야? 얘들아? 그럼 이 옆넓이의 모양은 지금 직사각형의 넓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곱하기 높이의 길이로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얘들아, 이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그렇죠. 원주죠. 밑면이 원이었어요. 그래서 밑면의 둘레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밑면의 둘레도 우리가 요 원을 둘러싸고 있는 길이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원주랑 똑같다. 원의 둘레인 원주랑 똑같다. 우리 원주는 어떻게 구해요? 맞습니다. 2파이 r. 그래서 2파이 r로 계산을 한다. 근데 얘들아, 책에 보면 원기둥의 건널비를 괜히 파이 r제곱이 2개 있어요. 2파이 r제곱 더하기 2파이 r 그리고 높이 h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책 많이 만나요. 근데 이거 외워요, 안 외워요? 얘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밑면의 둘레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식이고 높이도 문제에서 제시를 여기서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막 이걸 괜히 2파이 r제곱 더하기 2파이 rh 외우지 마시고 건널비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다? 포장지의 넓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엔 기둥의 뿔의 부피로 가볼게요. 뿔의 건널비로 가볼게요. 뿔의 건널비, 각뿔, 원뿔, 동일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번엔 각뿔은 선생님이 사각뿔을 한번 그려볼 거야.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인 사각뿔을 그려볼게. 그럼 우리가 사각뿔이라고 하는 것에 전개도를 먼저 세팅을 해보면 사각뿔이니까 밑면이 사각형이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옆면이 있을 겁니다, 옆면. 뿔이니까 옆면의 모양은 항상 삼각형을 유지하겠죠, 그죠? 요렇게 전개도, 요렇게 전개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요 점선을 접는 선으로 해서 이렇게 각불로 모두 만나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사각뿔이고 요게 사각뿔의 건널비였어요. 전개도였어요. 그럼 얘들아, 전개도라고 하는 건 계속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포장지의 넓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그 포장지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 뿔은 밑넓이가 몇 개 있어요? 맞아요. 밑넓이가 1개 있어요. 얘는 1개 있으니까 그냥 곱하기 1 안 쓰고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제 옆넓이 갑니다. 옆넓이. 옆넓이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제시를 해줄 거야. 너를 밑변으로, 너를 높이로 하는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높이 길이도 문제에서 줄 거고, 너 또한 밑면의 길이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옆면의 넓이를 다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옆면들이 다 합동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나는 요 옆넓이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4를 해주든. 사각뿔이면 옆면의 개수가 4개니까 곱하기 4 해주면 되고, 오각뿔이면 옆면의 개수가 5개니까 곱하기 5 해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포장지의 넓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번에는 원뿔을 그려볼게요. 원뿔. 얘들아, 원뿔은 이렇게 생긴 게 원뿔입니다. 맞습니까? 그 원뿔도 마찬가지로 전개도를 그릴 거야. 근데 원뿔의 전개도는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옆면의 모양이 부채꼴의 모양을 갖고 있으며 윗면은 하나만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여기 길이가 얘들아 요 모선의 길이랑 똑같다라는 거였지. 그지? 그리고 여기 옆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여기를 r이라고 줬을 때 2파이 r과 똑같다라는 거. 그럼 얘들아, 나는 여기 모선의 길이를 l이라고 둘게. 그럼 여기 모선의 길이가 l이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면 요 옆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요 호의 길이 2파이 r 곱하기 요 모선의 길이 L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중심각의 크기도 매우 중요하지만 중심각의 크기가 아니라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땐 2분의 1 r 곱하기 호의 길이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걸 가지고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조금 더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얘를 줘요, 얘. 요 각을 예를 들어 120도라고 줬어요. 그리고 여기 길이를 문제에서 줬어요. 여기 길이를 뭐 2라고 줬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얘들아, 요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 아니. 이거에 대해서는 몰라.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줬고 얘들아, 여기 중심각의 크기랑 여기를 줬어요. 그럼 이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맞습니다. 파이 r 제곱으로 구해요. 이때는 r이 얘가 되는 거야. 그지? 왜냐면 얘는 이렇게 생긴 원의 일부의 부채꼴이기 때문에. 자, 파이 r 제곱. 얘가 r이 여기선 2였던 거예요. 그죠?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의 크기 이렇게 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물론 호의 길이를 따로 구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부채꼴의 넓이라고 하는 것이 원뿔의 옆넓이랑 똑같다라는 걸 가지고 한 번 더 체크를 하셨어야 했다. 결국 얘도 똑같아요. 뿔의 겉넓이니까 겉넓이는 모두 포장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모든 면적의 넓이를 다 더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구의 겉넓이 가볼게요. 구의 겉넓이 우리 구는 유일하게 전개도를 그릴 수 없는 입체 도형입니다. 라고 배웠어요. 그죠? 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준대요. R이래요. 그럼 구의 겉넓이 구하는 공식 뭐예요? 겉넓이. 겉넓이야. 4파이 R제곱이죠? 그죠? 4파이 R제곱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 여러 책마다 공식이 이렇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매우 다르기는 한데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얘를 이제 둘러싸는 게 포장지의 넓이, 겉넓이라고 그랬잖아.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두꺼운 실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감싸. 요 구의 모습을 계속 감쌌어. 실을 이용해서. 막 얘를 이렇게 다 감싸서 결국에는 포장을 다 완성을 한 거야. 동그랗게 생긴 구의 선물의 모양을 다 포장을 다 했어. 다 포장을 다 해서 이 실을 펼쳐서 다시 평면의 원처럼 만들었어. 얘를 둘러싸고 있는 실을 펼쳐서. 여기가 이제 다 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 2R이었다. 요 반지름 아래 2배가 되었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구의 겉넓이의 공식이 나왔었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강조를 하기는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구의 겉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4파이 R제곱으로 구한다고요. 구의 겉넓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4파이 R제곱으로 구한다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나는 이번엔 부피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기둥의 부피, 그 다음 뿔의 부피, 그 다음 구의 부피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를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얘들아, 그럼 부피는 뭘 의미한다고? 얘들아? 공간의 크기를 의미한다고 그랬어. 이 부피라고 하는 것은 이 V자가 볼륨할 때 그 V자야, 얘들아. 그래서 부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공간의 크기인데 기둥의 그 부피를 좀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이렇게 사각기둥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사각기둥에 부피라고 하는 건 이 공간 사이즈야. 요거 이해돼? 그럼 이 공간 사이즈는 요 밑면의 넓이가
요 공간까지 몇 장 쌓아 올릴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밑넓이가 높이에 차곡차곡 몇 장 쌓일 수 있는 공간이 생겼냐? 요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기둥의 부피는 이렇게 보여요. 밑넓이가 높이에 몇 장 채워집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공간의 크기예요. 그러면 기둥의 부피라고 지금 얘기를 선생님이 하지만 원기둥도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원기둥. 얘들아, 원기둥의 부피라고 하는 것도 이 공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공간의 크기는 이 밑면이 이 높이만큼 얼만큼 쌓아져서 올라갈 수 있느냐, 얼만큼 쌓이는 크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 또한 마찬가지로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계산을 한다. 대신 요 밑넓이가 어떻게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파이 r제곱으로 계산이 가능한 거고, 요 높이는 일반적으로 스몰 h로 나타낼 건데 파이 r제곱 h로 부피를 구합니다. 공식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제곱 h 이렇게 외우면 안 외워진다고. 그러니까 부피라고 하는 게 뭐라고? 공간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공간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밑면에 얼만큼 높이까지 몇 장씩 채워질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기둥의 부피였구나.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이번엔 뿔의 부피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뿔의 부피는 이런 거야. 지금 선생님이 뿔을 그리진 않았어요. 사각기둥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건 지금 겨냥도죠. 겨냥도. 근데 이 사각기둥에서 선생님이 사각뿔을 만들 거야. 사각뿔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요거를 각 뿔의 꼭지점으로 잡아놓고 각각의 꼭지점과 만나게 사각뿔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파란색 사각뿔의 부피가 필요한 거예요. 파란색 사각뿔에. 그럼 부피라고 하는 게 내가 뭐라 그랬지? 공간의 크기라고 했지. 그럼 내가 지금 원래 오리지널 사각뿔이라고 하는 것의 부피는 사각뿔은 요 사각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아니었어? 근데 내가 얘를 각뿔을 만들기 위해서 각뿔의 꼭지점을 잡아서 얘네들을 잘라낸 거야. 그럼 얘들아, 공간이 지금 얘는 겨냥도지만 얘를 실제 입체로 데리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으로 나뉜 것 중에 하나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됐어? 즉 사각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그 공간의 크기를 세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뿔의 부피가 되는 거다. 여기다 3분의 1이 붙어지는 거예요. 3분의 1. 세 조각 중에 한 조각.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외우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야. 왜 3분의 1이 붙였는지라고 외우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야. 각뿔의 꼭지점을 잡아놓고서 내가 얘를 영역을 잘라냈더니 부위가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으로 나뉘었어. 이렇게 기억하면 뿔의 부피는 항상 3분의 1을 잊지 않게 된다. 들어오세요. 1회를 하고 있어주세요. 1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애들한테 얘들아 뿔의 부피 뭐야 하면은 3분의 1을 왜 쓰는지 몰라. 그냥 외우기만 하는 거야. 근데 3분의 1을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외우는 방법을 기억하게 되면 뿔의 부피는 항상 3분의 1을 하는 거구나. 어떤 뿔의 모양이 오더라도. 기둥의 부피를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럼 원뿔도 가보실게요. 원뿔도 원기둥이 이렇게 있었어, 얘들아. 원기둥 이렇게 있었어. 근데 그 원기둥에서 선생님이 원뿔이 될 수 있는 꼭지점을 잡아놓고 이렇게 하나, 둘 잘라냈어. 그러면 이 원뿔도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 거 아니야? 세 개 중에 몇 개의 원뿔? 한 개의 원뿔의 부피가 필요한 거야. 그럼 원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했는데?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계산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몇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세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이 필요했다. 이게 원뿔의 부피인 거예요. 왜 3분의 1을 붙이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정확한 얘기는 아니야. 근데 내가 3분의 1을 여기다가 왜 써야 되는지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정확하게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물을 담아. 기둥에다가 물을 가득 담았어. 우리 물이 채워지는 것도 공간의 크기에 채워지는 거니까 그것도 부피랑 관련이 있어. 그래서 물을 담아놓고 이 물을 가지고 뿔에다가 물을 넣을 거야. 이 사각 기둥에다가 물을 담아서 사각뿔에 있는 그릇에 물을 담았어요. 근데 여기 가득 채워진 게 여기로 들어간 게 얼마였냐면 3분의 1만큼만 들어간 거야. 여기에 3분의 2가 남아있었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3분의 1을 쓰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또 그럼 그렇게 가서 물을 생각해서 볼륨을 생각해서 이렇게 가지 마시고 3개로 영역을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이 뿔의 부피다,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암기하기가 쉽다라는 거겠죠, 그죠? 자, 이번에 마지막 라스트 9의 부피 갑니다. 9의 부피 공식 뭐예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야? 들어오세요? 얘도 그럼 어떻게 이게 나왔어? 또 물을 담아 봤던 거지. 그지?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렇게 생긴 원기둥에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생긴 원뿔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이렇게 가득 찬 구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런 그림 많이 볼 거예요. 얘는 반지름의 길이를 R로 두고 지름의 길이가 요 높이의 길이 2R이었을 때 여기에 이제 물을 담아놓고서 원뿔의 부피, 구의 부피, 원기둥의 부피라고 하는 그 공식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도 책에 있을 것 같은데 몇 쪽이냐면, 야, 여기 봐봐, 잠깐만. 98페이지 봐봐. 98페이지도 보여? 물을 가지고 왜 3분의 1이 됐는지 얘기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데, 우리는 이제 공간이 3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머릿속에 더 많이 남을 겁니다. 자, 103페이지에 나와있죠. 원기둥, 원뿔, 구의 부피비. 그래서 원뿔이 제일 작아요. 그 다음 9고요. 그 다음 원기둥입니다. 그래서 부피비는 1대 2대 3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대 2대 3을 굳이 안 외워도 돼. 굳이 안 외워도 되는데, 만약에 외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의 부피, 건널비, 그리고 원기둥의 부피, 원기둥의 건널비, 각기둥의 부피, 각기둥의 건널비, 각뿔의 부피, 각뿔의 건널비, 원뿔의 부피, 원뿔의 건널비, 이렇게 다 오늘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뭘 하나 볼 거냐면, 여러분, 담겨져 있는 물, 우리 반복책 풀고 있을까요? 담겨져 있는 물, 우리 몇 쪽을 보실 거냐면 106쪽을 보실게요. 근데 얘들아, 이거 지금 공식을 안 외우면 말이 돼? 부피식이나 건널비식이나 공식을 안 외우면 이것은 말이 안 돼. 그지? 말이 안 되니까. 자, 우리 106페이지에 11번 보실게요. 11번. 10번하고 11번 둘 다 하자. 10번하고 11번 둘 다 보실게요. 자, 10번은, 여기네. 이 그림이야. 얘들아. 그럼 뭐라고 했어? 원뿔, 부피 1이면 9, 부피가 2고, 원기둥 부피가 3이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럼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에 꼭 맞게 들어가는 원뿔과 구가 있습니다. 구의 부피가 32파이 세제곱센티미터였어요. 자, 우리가 얘가 원뿔이고 얘가 구고 얘가 원기둥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얘들아? 근데 구의 부피를 32파이라고 준 거야. 그럼 원뿔의 부피는 얼마가 될까? 그렇죠. 16파이가 돼야 돼. 16파이. 2로 나눈 거니까.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는 얼마가 될까? 그렇지. 1일 때 16파이였으니까 3일 때는 3배 해줘서 48파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 얘가 16파이가 나온 이유가 뭐야? 2배일 때 32파이였으니까 절반으로 가려면 16파이가 돼야지. 알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뿔과 원기둥의 부피를 차례대로 구하시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답은 16파이 그리고 48파이 단위까지 세제곱센티미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다시
9의 건널비 어떻게 구해? 4파이 얼제곱 4파이 r제곱. 9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 3분의 4파이 r세제곱. 자, 그러면 원뿔의 부피랑 9의 부피랑 원기둥의 부피비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맞아요. 1대 2대 3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원기둥의 건널비 어떻게 구해? 밑면의 넓이랑 옆면의 넓이인데 밑면의 넓이 구하는 식은 뭐야? 파이 r제곱이야. 그러면 옆면의 넓이 구하는 식은 뭐야? 밑면의 원주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호의 길이를 보고 어떻게 반지름의 길이를 보는 것인지 그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공식을 아직 어설프게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공식 먼저 정리해 주시고 문제 좀 풀었다가 대표값으로 갈 것입니다. 해주시고요.